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온 현상은 그것이 거짓이 아닌 이상 실제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윤석열, 이러한 이름으로 그에 관한 정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가상 지지도 1위다 그러면서도 정작 기호가 몇 번인가? 이 기호라는 것이 정당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기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윤석열 씨는 기호 1번인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가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문재인 민주당에는 안 간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씨는 기호 2번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 정당 추천 후보가 될 것인가? 이거 역시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린 판단입니다. 그는 국민의힘에 안 간다. 그런 뜻이죠. 윤석열 씨가 문재인 민주당에 안 가고 국민의힘에 안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윤석열의 정당은 어디냐? 그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윤석열 씨는 인기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지지 모임이라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포럼이 발족되고 5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라고 합니다. 이 포럼의 발기인은 3.1 독립선언을 모티브로 해서 발기인이 33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성명이 공개된 발기인도 있고 또 안보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비공개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실제 참가 인원은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다. 발기인으로 이름을 밝힌 인물들을 보면 정용상, 김민전, 김태규, 김종욱, 김진각, 윤정현 씨 이런 사람들이 있고 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에 손님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송상현, 진중권 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기인이든 손님이든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니 같이 활동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팀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나라라는 데 동의하고 대한민국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너진 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어야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주장하는 바들이 있고 활동 목표가 있는데 뉴스를 좀 찾아봐서 이들의 구성이 그러면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단은 그렇죠. 거기에서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그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 YS 키즈가 아닌 구세력. 여기서 구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의 반대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낡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혹은 안철수 씨와 관련된 측, 민주화 세력이 아닌 진보 아닌 세력, 민주화 세력이 아닌 보수 시민 세력,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세력, 그러면서 또 특징은 성장을 우선시하지만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력, 여기에 중도 좌파까지 들어있다. 대략 이 정도의 성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 측에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이죠. 5월 1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전문가 지지 그룹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의사표명이 있었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씨가 믿고 의지하는 후원회장 같은 인물이다. 송상현 교수가 윤석열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강연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감사했다. 이런 뜻이 되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건대 이 포럼은 윤석열 지지 포럼이고 윤석열이 이 포럼의 활동에 반대하지 않는 포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인 윤석열 씨, 이러한 지지 포럼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씨가 혼자였던 것은 아니죠. 윤석열 씨의 대통령 가능성에 관심을 보인 정치인, 정치권의 인사, 이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금태섭 씨, 김종인 씨가 또 언론에서 한참 많은 활동을 하고 주목을 끌었죠. 금태섭 씨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것은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다. 그 플랫폼에는 윤석열, 김종인, 진중권 이런 인물들이 모일 수 있다.
이 세 사람이 비중이 똑같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올 것인가 하는 예로서 예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보여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태섭 씨는 국민의힘과는 경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쟁은 제 몸속에서 경쟁을 하면 그게 병이 난 것이죠. 암덩이가 생긴 것이든지. 그래서 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은 국민의힘과는 합치지 않는다. 하나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태섭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1년 임기 시장은 정권 심판만을 하기 위해서 표를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5년간 국민 각자의 삶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문제다. 민주당이 싫다고 그 반대쪽에 국민의힘에 표를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론만으로 대선 승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때와 현재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반대편의 위치에 있지 않다. 국민의힘이 위치를 변경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좌우 합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국민의힘의 선택은 민주화 세력으로서 민주화 시대의 말기에 함께 뼈를 묻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도 버리고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 헌정사 그것을 잘라내는 것도 동의하고 그래서 민주당과 손잡고 걸어가기로 했다. 그러니 금태섭 씨가 보궐선거 때 민주당의 반대편에 서 있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존재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 구도를 보고 보궐선거 때 투표를 한 주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소 국민의힘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안철수는 윤석열과 함께 못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말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한다면 대선 후보로 뛰어라. 만일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물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안철수 대표 자신이 되겠죠. 본인의 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윤석열 씨는 정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포럼의 움직임도 그렇고 본인의 행보도 그렇고 현재에는 그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씨는 한 팀이 될 수 있겠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씨 두 사람 모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국무총리 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국무총리도 오케이 하는 인물이다. 바로 그 점이 이들이 한 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단서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윈윈인 것이죠. 한편으로 국민의당에서 그 세를 늘린다 하는 소문도 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때 자기들의 그 몫을 더 많이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고작 지분 늘리자고 조작이나 하는 그런 사기꾼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안철수 씨와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서히 앞으로 계속 대선 행보를 할 그 그룹이나 개인이나 정당들은 국민의힘과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있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정치 플랫폼은 머지않아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신당 창당이 될지 무엇이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씨앗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그렇죠. 그리고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당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 정당, 그것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씨의 지지 기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포럼이 그렇고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성격은 분명합니다. 구세력, 앞에서 이야기한 이 포럼에 있는 구세력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하십시오. 그 구세력은 소위 진보가 아닌 세력, 이런 뜻이고, 지금 말하는 구세력은 민주화 세력입니다. 민주화 30년 세력. 이 민주화 30년 세력의 맥을 끊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이 분명하죠. 민주화 30년 세력.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합니다. 이 세력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제 대립하는 양대 세력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앞으로 이들과 간의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화 30년 세력. 그런 의미의 구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대중들은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아마도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겠죠. 문제는
윤석열 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씨는 정치를 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윤석열 씨는 대단히 미숙하고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책을 읽고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밖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칫 위태롭게 보이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코치받은 누군가가 옆에서 마련해준 이러한 정치 기술적인 면이 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정치 기술이나 쇼맨십 같은 거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주의와 대한민국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생명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